20페이지에 16, 17번 얘기 들어갈 건데 문제 막 풀기 전에 정리를 몇 개 좀 해볼게요. 타이틀에 협의의 부동산 중에 뭐의 개념이죠 지금? 정착물. 이 정착물을 한다는 건 말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 토지 플러스 정착물이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민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이 이 땅에 붙어있는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하죠.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항구적인 목적으로 토지에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 정착물의 기본 정의는 토지에 부착이 된 상태로 완전 짱 박힌 거죠. 토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이동이 불가한 상태로 영원한 목적, 항구적 목적으로 결합이 된 걸 정착물이라고요. 근데 민법에서는 정착물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둘을 나누는데 종속과 독립이라고 나오면 땡큐인데 시험에 얘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는 독립은 토지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종속과 독립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느냐. 토지와 한 몸으로 거래되면 걔를 뭐라고 하고요? 종속이라고 하고 토지와는 완전히 서로 다른 물건으로 거래되면 독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별건 소유권이 인정되면 독립, 별건 소유권이 없으면 그러니까 잡초 같은 건 종속인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물건 구별을 하는 거고 그럼 제도 아니고 제도 아니면 요게 99조 1항이니까 제도 아니고 제도 아니면 그럼 카테고리가 동산이라고 하나 더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 페이지에서 할 내용은 그 물건이 종속 정착물인지 독립 정착물인지 아니면 완전히 동산인지를 구별하는 물건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하시라고 여러 개의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먼저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1번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돌담. 돌담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돌담 짱 박혀 있죠 땅에? 그럼 돌담은 정착물이에요. 그럼 돌담은 종속이냐 독립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돌담 얼마예요? 얼마예요 돌담? 돌담 좀 팔아요. 돌담 팔아요 안 팔아요? 따로 안 팔죠? 그러면 돌담은 토지의 일부로 거래된다. 그럼 얘는 무슨 정착물? 이제 이렇게 이제 물건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물건을 던져 볼게요. 두 번째. 경작 노력이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누가 키운 나무는 아니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다년생 식물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얘는 정착물인데 무슨 정착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작 노력이 없는 수목이나 다년생 식물 나오면 종속 정착물이 됩니다. 나무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이 나무의 명인 방법 쓸 수 있죠. 그러면 아예 이 나무를 등기칠 수도 있죠. 등기치면 뭐다? 자, 명인 방법과 인목의 공통점은 소유권이 별건 공시된 거. 명인 방법은 뭐 한 거예요? 표식한 거고. 인목은 아싸리? 정착물입니까? 둘 다 정착물인데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별건이 되죠. 그럼 무슨 정착물? 그럼 얘는 둘 다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를 들으면 오른쪽 걸 대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건물 정착물입니까? 네, 건물 정착물이죠. 근데 건물은 어떤 정착물이다? 별건 거래가 가능한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이에요. 그런데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 채 현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요게 갑의 땅. 이 갑의 땅에서 을이 경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정당하게 경작을 하려면 둘이 계약을 하면 돼요. 이 계약을 하면 을은 갑의 땅을 이용할 권리가 있죠. 이걸 권원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그럼 을은 임차인. 을이 그래서 갑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요. 사과 열립니다.
사과가 열려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 매달려 있는 사과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매달려 있죠. 바로 이 사과가 민법상 미분리과실이에요. 붙어 있다고, 나무에.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을 확보한 채 뭐 하고 있다? ing 상태. 그럼 얘는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정착물인데 을 거죠. 경작자 거죠. 그러니까 갑소유권과는 별건이죠. 그럼 얘를요, 띄워가지고 박스에 뿅 하고 담으면 얘는 분리과실이에요, 이제.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경작 수확물이라고 부릅니다. 경작해서 뭐 한 거예요? 예, 옥수수, 벼, 토마토 잘라내고 베어낸 것들은 다 뭐다? 동산. 붙어 있으면 정착물. 떼어내면 동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아까비로 붙어 있으면 정착물.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뿅 떨어지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땅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거든요, 결국. 네, 그래서 재배 중이면 독립정착물이고 이걸 경작해서 수확해 놓으면 동산으로 빠져줘야 되는. 네, 뭔지 아시겠죠, 이거? 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7번이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나무 중에서 임시로 심어놓은 거 있어요. 어린 묘목 심어놓은 거. 나중에 옮겨질 목적으로. 얘 뭐 중이다? 그럼 이 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시죠. 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얘는 정착물이 아니고요. 얘는 뭐라고 그래, 그냥? 동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쫙 해볼게요, 이제부터. 16번. 옳은 것은? 1번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1번 문장이. 어디가 잘못됐을까, 1번. 틀렸는데.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니,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동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계속해서 토지에 부착된 상태로, 짱 박혀 있는 상태로 사회 경제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이면 됩니다.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2번. 토지와 밑줄,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런 정착물도 있습니까?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2번이 독립정착물을 묘사하고 있죠.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은 독립정착물. 존재합니다. 자, 3번. 수목, 돌담, 교량, 제방 끊어보세요. 정착물 이다 아니다? 정착물인데 별건거래 안 하죠? 얘는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와는 서로 다른, 그러면 틀립니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이다. 아, 어려워요, 문장.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라는 거죠. 자, 4번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다년생 식물 나옵니다. 얘네 정착물 이해요, 아니에요? 기해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 된다라고 해야죠.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죠. 5번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무슨 정착물? 독립. 임목은 독립. 그럼 이것들은 토지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맞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16번. 5번입니다. 17번 계속합니다. 1번. 건물은 종속 정착물이다. X. 건물은 독립 정착물이다.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밑줄 재배 중인 농작물은 정착물이죠, 일단. 무슨 정착물? 정답 2번. 가식 중인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4번. 경작 수확물. 동산이죠?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5번은 어떨까요? 5번은 영미법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거가 가능하면 다 동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X죠. 그러면 5번 지문을 그대로 18번으로 받아볼게요. 18번 넘겨보세요. 18번에 자 1번 지문 중요합니다. 민법 얘기는 끝났어요. 이걸로. 이렇게 물건 분류하는 게 민법 문제의 핵심이고 민법 말고 서양 법칙에 있잖아요. 영미법. 서양 법칙에서는 정착물의 여부를 건물을 베이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그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요. 그러니까 서양의 법칙에서는 종속, 독립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건물에 부착을 하는 건 누가 하죠? 인간이 한다 아니면 지가 알아서 붙는다? 인간이 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네요. 그럼 인간이 부착해 놓으니까 인간이 이걸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거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붙여놓은 모든 물건들은 다 제거할 수? 그럼 제거하면 동산이다 이러면 다 동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거 유무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제거를 한 이후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거 이후에 기능적, 효용적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손상이 있다면 뭐고 손상이 없다면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떼어냈어요. 건물에서 떼어냈더니 건물에 기능적, 효용적 손상이 있다고 합시다. 요 건물이 삐꾸가 됐다는 얘기 그러면. 그럼 요거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럼 있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거를 했는데 건물의 기능, 효용이 전혀 손상이 없어요. 아무 탈 없이 떼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뭐가 되는 것이다? 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거 이후로 판단을 할게요. 우리 지문 1번에 그래서 보시면 제거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기능적, 효용적 손상이 어떻대요? 그럼 거기서 답이 나왔어 지금. 있다면 정착물. 없다면 그것까지 해야죠. 공부를. 있다면 정착물, 없다면 동산이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했었죠 예전에. 헤어졌는데 가슴이 아프면 뭐예요? 헤어졌는데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삶이 피폐해지면 도로 붙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럼 걔는 뭐고? 헤어졌는데 아유 시원해 잘 가라 인간아. 그럼 얘는 동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건 암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문장 잘 이해하시고. 18번에 2번.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밑줄. 사전에 구축된 물건이 있겠죠. 이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치된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2번에 동산 틀렸고요. 3, 4번이 세트인데 3번에 누가 설치했어요? 임? 그러면 정착물이에요.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임차인이 건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착물로 취급된다고 4번에 누가 설치했죠? 요건 뭐예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이거는 동산이죠. 그럼 그 문장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골 때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물건들은 임차인이 갖고 나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동산이다라고 외우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 동산이다 하는 건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OX. 부동산이 아니면 뭐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맞죠? 동산이다 라는 말 대신에 부동산이 아니다 이래도 돼요. 그럼 다시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뭐라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다 이렇게 내면 되는데 시험에 여성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여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변태 같은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 아셔야 돼요.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건 동산으로 취급된다는 다른 의미다 이런 거죠. 5번에 모호하죠. 특히나 매매할 때.
매매할 때 아리까리 하면 이거 다 정착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매수자에게 넘어가요, 소유권이. 애매모호한 물건은 판례상 뭘로 처리한다? 정착물로 판단합니다. 자, 18번까지를 정착물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19번부터는 준부동산 선수들 나옵니다. 19번부터 요약집 11페이지 들어온 거예요. 광해 부동산은 뭐 더하기 뭐예요? 11페이지 맨 위에 회색 박스죠. 광이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인데 넓은 의미는 협의의 부동산 외에도 법적으로 와이드하게 부동산으로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들이 있죠. 준부동산은 원래는 뭐죠? 원래는 동산인데 왜 부동산적 인정을 하죠? 자, 등기 등록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등기나 등록 등의 방법으로 물권 변동을 공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들 물건이 뭐가 있죠? 책에 보시면 공자, 광어, 선입. 공자, 광어, 선입. 공이 뭐예요? 공장재단,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또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20톤 이상, 임목. 맞죠? 자, 공자, 광어, 선입이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이 되면 뭐가 특이하냐 이거요. 근데 얘네들은 동산이나 동산부동산 결합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재단에 뭐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이게 부동산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겁니다. 또 하나, 얘네들은 감정평가를 해요. 부동산처럼. 자동차 뭘로 평가요? 저번 주 수업 들어가 봅니다. 다시. 자동차.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항공기. 원가법. 네. 551, 건설기계. 원가법. 어업권. 수익환원법. 선박. 원가법. 임목. 그러니까요. 감정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물건이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별로 평가 가능해집니다. 이 공장재단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전형적인 패턴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구조를 하나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법적 개념을 배우고 계시죠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복합 개념인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법적 개념 배우고 계실 때 법적 개념을 협의와 뭘로 나누는 거예요? 광의로 나눠놓고 광의의 부동산을 다시 쪼개가지고 광의에는 뭐가 있다? 협의 플러스 준이 있는데 이 준부동산의 카테고리 아래쪽에 공장재단이 포진한 거죠.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공장재단을 시작으로 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합니다. 이 스텝 3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1번 공장재단은 무슨 부동산으로서 또는 의제부동산. 맞죠? 이게 스텝 1이에요. 준부동산으로서 공장재단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X죠. 공장재단은 어디요? 이렇게 족보를 타고 올라가야 되죠. 스텝 2. 그럼 다시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으로서 경제적 개념이다. X죠. 어떻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게 스텝 3. 족보 거꾸로 타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텝이 3인데 공장재단은 1 뭐로서? 준부동산으로서 어디에 포함되고? 광의에 포함되면서?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족보죠. 요게.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풀면서. 19번. 1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맞나요? 이게 바로 등기 등록. 맞죠? 그러면서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넓은 의미 그러니까 얘는 광의에 포함되는 게 맞죠. 퍼펙트한 정답입니다. 1번. 자, 2번에 얘도 스텝을 타는 건데 보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나왔죠 앞에? 는 1. 무슨 부동산으로서?
2 어디에 속한다? 그럼 2번 X죠? 족보 문제예요, 다. 3번. 준부동사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준부동사는 법적 개념에 따른 부동산 분류로서 이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5번 별표. 요게 이제 이 로얄 로드죠, 문제. 자, 보시면 앞에 선박 나왔죠? 그럼 스텝 1. 의제 부동산으로서. 스텝 2.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여기까지 좋죠. 스텝 3에서 틀렸죠?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간단히 나오면 1, 2번처럼 나와요. 1, 2번처럼 나오고 약간 좀 기교 좀 부린다 싶으면 5번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펼친 메뉴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족보는. 네. 이 시험 문제의 가장 기본 소스가 되니까. 자,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법경기 등이 있다. 법적 개념이 아닌 것은 뭐 1번이겠죠. 소비재는 무슨 개념이에요? 딱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21번. 자, 1번만 하나 더. 준부동산에는, 자, 물건 마지막으로 확인합시다. 공장재단 맞죠? 광업재단, 자동차, 어업권, 선박, 임목 등이 포함됩니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를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의 11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복합 브라더스 3명 나오는 거 보이세요? 복합. 복합 개념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법경기라고 외우셔야 된다. 복합 개념 나오면 뭐라고요? 법경. 근데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건물은 뜻이 또 다르죠. 그래서 요거 좀 외우셨으면 하는데 암기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심지어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암기 안 해도 찍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일 좋은 제가 강추하는 방법은 뒤에 말을 보면 돼요. 이 전혀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근데 여기는 세 글자가 뭐예요? 여기는? 그럼 얘는 부동산 스토리고 얘는 건물 스토리인 거예요. 부동산에 뭐가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복합 부동산을 정의할 때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하고 건물 얘기가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 일체 거래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땅하고 건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복합 뭐예요? 그럼 얘는 건물 스토리야.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아래쪽과 위쪽이 용도가 다른 거예요. 밑에 상업 있고 위에 주거 있는 거지. 그래서 복합 건물은 그냥 주상복합이라고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키워드는 복합 건물은 다양한 용도. 하나의 건물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다용도가 결합된 건물을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예. 차이 아시겠죠? 예. 자, 지문 읽을 때 토지 건물 나오면 부동산 이렇게 해야 돼요. 21번에 2번. 그런 거예요. 21번에 2번에 토지 건물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부동산 스토리인 거 아셔야 돼. 무슨 부동산이요? 복합 부동산은 그럼 하나로 취급됩니까? 두 개로 취급됩니까? 세트 메뉴거든요, 이거. 이거 콜라랑 감자튀김하고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개요, 한 개.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무슨 평가요? 일괄 평가해야 맞죠. 3번. 3번은 건물 스토리잖아요, 지금. 다양한 용도 얘기 나오나요? 그럼 얘는 복합 건물. 맞죠? 4번 정답. 복합 부동산은 하나니까 일괄해 주시고 복합 건물은 용도별로 구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우리 법경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복합 개념 가자 이겁니다. 자, 요약집 12페이지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지목입니까?
지목이 대인 땅이 있나요? 지목이 대인 땅에는 뭐를 건축할 수 있죠? 건물 중에 용도 주거용 되나요? 상업용은요? 공장은요? 주상까지만 되죠. 필지 지목이다 아니다? 필지는 지목 개념이다. OX. X. 낮이는 지목이다. OX. 낮이는 지목 개념 자체가 아니죠. 필지 낮이는 토지 이용 개념인데 낮이는 지목이 뭐예요? 낮이는 지목이 대이다. OX. 낮이는 지목이 대로 지정될 수도 꼭 그런 것은 될 수 있지만 낮에는 지목이 학교용지일 수도 있고 종교용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공장용지일 수도 있고요. 낮이가 무슨 뜻이에요? 땅이? 건물이 없고 사법 제한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낮이는 지목이 대이다 그러면 이거 절대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낮이는 지목이 대로 지정될 수도? 그럼 그거 나대지라고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민법 공부하면서 계속 나대지 얘기가 막 나와서 그런데 개론에서는 나지와 나대지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나대지는 나지의 수십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대지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지목이? 그럼 지목이 공장용지면 나대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걔는 뭐라고 하지? 나 공장용지? 뭐 그렇게 부르든가. 나공지? 그러니까 나대지는 아시겠죠? 나지하고 동일시 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시험 준비하실 때. 그래서 나지 지목 아닙니다. 방조제 지목이다 아니다. 지목 이해요 아니에요? 방파제 아니죠. 방조, 방파, 방수, 방사제 이런 거 제방이라고 하죠. 제방. 그래서 지목 아니에요. 그래서 방조제를 지목으로 제방이라고 부른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국어. 국어 지목입니까? 국어는 뭐예요? 또랑이라고 하지 말고 또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인공수로라고 합시다. 그 책에 제가 두꺼비 안에 써놓은 거 있죠. 국어. 그거 작년에 나왔다.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설치한 또랑이라고 안 하잖아요. 법에서. 뭐라고요? 인공수로라고 외우실게요. 배수 용수를 위해서 물길 터놓은 거죠. 인공적으로. 그럼 얘 정착물의 동산이요? 정착물의 동산이요? 정착물이죠? 국어는 무슨 정착입니다? 자, 최근에 이거 나왔습니다. 시험에. 저수지 지목입니까? 아니죠. 댐은 지목이에요? 아니죠. 저수지나 댐을 갖다가 지목으로 말하면 유지라고 합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 그것도 밑에 제가 써놨죠. 유지. 댐이나 저수지 같이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땅들,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은 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지목이죠.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문제 보고. 국어 정의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시험에. 우리가 이제 공시법 영역까지 깊이는 없지만 넓게 출제되는. 공시법에서 보시는 거 외에도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사찰용지 지목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라 그래요? 교회용지, 사찰용지 이런 거 없죠? 네, 맞아요. 합쳐서 종교용지라고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지목은 보실 때마다 읽어보시고 지목 얘기 제가 22번에다 하나 했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대죠, 대. 사찰용지는 종교용지, 저수지는 유지, 낮이 필지는 지목 자체 개념이 아니죠. 토지 이용상의 개념이다. 자, 요약집 좀 속성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요약집 집중해 주세요. 12페이지 아래쪽 2번. 올해 나올 것 같은 땅 몇 개 체크할게요. 제가 이제부터. 택지는 뭐예요, 용도가? 주상공. 다시. 택지는 뭐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이죠?
건축 가능한 땅을 주상공 택지라고 합니다. 대지는요? 대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목이 대인 땅에는 뭐가 건축 가능하다? 주랑 상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대지는 공장, 지목이 대라면 공장을 지을 순 없다. 자, 부지 별표할게요. 오래 조심하셔야 돼요. 부지. 넘어오세요. 오른쪽. 부지는 세 가지 표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지는 무언가의 바닥 토지로서 건축물의 밑바닥 다 부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포함된다. 그래서 부지는 토지를 분류할 때 가장 포괄적 개념이다. 부지 오래 조심하시고. 자, 감정평가할 때는 땅 용도 분류 세 가지로 합니다. 뭐뭐뭐요? 임, 농, 택. 택지, 농지, 임지 합쳐서 대분류. 택지 소분류 할게요. 택지 세분류하면 세 가지요. 주, 상, 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 소분류하면 전답, 과수원. 지목이죠, 셋 다? 그리고 참고로 하세요. 임지는 숲인데 신탄림이라고 보이시죠? 이 탄이라는 말이 땔감. 땔감과는 숲을 신탄림이라고 하고 용재림은 가구용 목재. 뭐 그 정도. 근데 임지는 뭐 디테일하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임, 농, 택 세 개인데 요 사이에서 용도 전환 됩니까? 농지가 택지로 전환 되죠. 택지 안에서 주거용이 상업용으로도? 자, 그거 4번에 뭐라고 한다고요?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공통점은 전환 중인데 대분류 간의 변화냐 소분류 간의 변화냐 차이죠. 임농택 상호 간 전환 중이면 후보지, 택지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죠. 서로 간에 바뀌면 후보지, 안에서 변화되면 이행지.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맨 밑에 4번 동그라미. 그럼 후보지나 이행지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 뭐랑 관련이 있대요? 용도에. 네, 용도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얘기 조금 더 들어갑니다. 농지를 택지로 바꿔볼게요.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중간에 있으면 후보지, 이행지. 임농택이 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후보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지 100평을 택지 100평으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나요? 그러면 택지 공급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하는 건 물리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한 것이다. OX. X. 토지 생산한 것이다. OX. X. 토지의 절대량을 늘린 것이다. 아니죠. 뭐 한 거예요, 토지? 이용 행위를 전환한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지 않나요? 또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럼 용도적 공급한 건 부증성의 예외다. X.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죠. 그렇죠? 부증성 얘기할 때 이 얘기 나오는데 그때 후보지 이행지 얘기가 같이 나와요. 원래. 후보지 이행지가 용도를 바꾼다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용도를 전환해서 토지 공급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좀 써놨죠. 제가 맨 밑에. 맨 마지막 부분의 책에 이러한 후보지 이행지의 공급은 용도적 공급이다가 결론입니다. 넘어가시죠. 요거 거의 100% 나올 것 같은 거 올해. 필지, 백지, 별표죠 이거. 우음의 중요한 필지, 획지 하겠습니다. 필지는 무슨 개념이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자, 필지에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등기, 등록, 지번. 자, 아울러서 필지 정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지는 시험에 나올 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지는 법적 개념 그럼 맞아요.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3대 요소는 말씀드린 필지는 등기 단위이고 등록 단위이고 번지수의 개념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타 필지는 권리의 개념이라고도 해요. 법적 개념이니까. 근데 필지는요. 지, 목, 이다 아니다. 안 돼, 안 돼. 필지는 지목 아니라고 했죠? 지, 번은 맞아요. 근데 지, 목은 아니고 그럼 필지는 면적 단위다. OX.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개념이다. 필지는. 아니죠. 1필지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면적 단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세요. 문제 내보면. 그래서 등기 등록 지번 맞고 지목 아니고 면적 아니고. 우리 5가지는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획지는 어떤 개념이죠? 획지가 시험에 나오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나올 겁니다. 땅값이 비슷하면 묶어서 일획지죠. 그러니까 이 획지가 돈 개념이고 경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획지로 부동산의 활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 각종 부동산의 현상, 그리고 얘는 용도를 나눌 때 획지를 씁니다. 용도별로 땅값이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아울러서 획지는 뭐 할 때도 쓴다고요? 감정평가. 여기서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1획지면 무슨 평가요? 일괄평가. 이거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죠. 획지가 하나면 무조건 일괄평가. 획지가 여러 개면 구분평가입니다. 그래서 only 1획지일 때만 일괄평가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낮이는 뭐가 없는 땅이에요? 건물 X, 사법 X. 우리가 저번 주에 낮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 들으셨냐면 표준지 평가할 때 표준지를 낮으로 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억나시죠? 표준지는 건물이 없고 사법 제한이 없다고 보고 평가해요. 공법 제한이 있다고 보죠. 그게 낮의 기본 성격인데요. 낮에는 역시나 올해 시험에 나올 때도 만약에 나온다면 건물 X에 사법 X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지목 개념은 아니죠. 낮이라고 지목이 꼭 대로 지정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맨 땅이 있는데 이 맨 땅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이나 기타의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땅에 지역권 설정돼 있으면 얘 낮이다. 아니죠.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낮이가 법적으로 깨끗한 맨 땅. 사법상 사용수익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됐지 않아야 낮입니다. 그런데요. 이 낮이가 있는데 낮이 위에 건축물이 붙어요. 이렇게. 그럼 이 건축물이 붙은 땅의 밑바닥, 여기는 건축물이 붙은 땅이 되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이제? 건부지라고 합니다. 맨 땅 사서 건축하는 게 편해요? 건축물이 있는 게 편해요? 맨 땅이 낫겠죠. 그래서 토지를 쓰기에는 낮이가 건부지보다 편하다. 그럼 땅값은 낮이 가치가? 밑에 표 들어왔죠 지금? 그럼 얘를 건부 감가라고 합니다. 건부감가에 의하면 건부지의 가치가 낮이 가치보단 낮아지죠. 낮아지죠? 네. 근데 건부 증가 날 수도? 언제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이거나 또 토지 보상할 땐 그렇다. 자, 그림으로 다시 묘사합니다. 여기요. 맨 땅, 건물 없고 사법 제한 없고 무슨 땅이요? 낮이. 여기에 실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노란색 빗금. 그럼 얘를 건부지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럼 이 건부지에서 건축 면적 좀 지울게요. 그럼 비어있죠? 나머지 여기 뭐다? 네. 건부지에서 건축 면적 제외하고 비워놓은 부분을 공지라고 하죠. 자, 오른쪽 위에 공지는 전체 필지 중에서 건축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 얘는 반드시 비워놔야 됩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비워놓는 거예요. 공법상 규제인 건폐율 제한 때문에 비워놓은 땅이죠. 자, 주석 잠깐 내려와서 보세요. 맨 밑에 주석. 이 건폐율 규제가 강화되면 보이십니까? 건폐율 규제가 강화되면 건축 면적이 준 만큼 공지가 넓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건폐율의 규제가 강화되면 건축이 줄고 공지는 늘어난다. 반비례 맞죠? 7번에 맹지죠? 맹지는 뭐 나와요 시험에? 접속면이 없다는 말만 나와요 그냥. 8번 법지는 왜 법제예요 이름이? 소유가 할 수 있어서 그렇죠. 법적 소유가 되고 활용 이익은 없다. 경사 경계면. 빈지는 바닷가죠. 만조 수위면. 파도의 끝자락에서 육지 직전 부분. 해변 토지죠. 빈지는 소유할 순 없지만 이익이 있다. 인삼밭 막 2, 3년씩 쉬잖아요. 지력 회복하려고. 그럼
그럼 인삼 재배하고 쉬는 땅 뭐라고 그래요? 휴가 받은 땅. 주인이 휴가 준 거예요. 자, 휴안지는 키워드가 지력 회복입니다.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는 땅.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면. 유거식인 건 아셔야 돼요. 놀 유자. 유휴지라고 부르죠. 도심 토지 중에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한 투기 목적의 땅을 공안지라고 합니다. 휴안지가 대빵이에요. 셋 중에는. 개발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땅. 소지. 고압선 아래. 요새 같은 때 막 홍수 나서 물 범람해서 수면 아래로 잠긴 부분은 23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주, 상, 공. 주상공 보이시나요? 주상공 뭐예요? 택지라고 합시다. 네, 우리 개론에서 주상공 나오면 택지예요. 2번 부지는 무언가의 바닥 토지다. 맞네요? 부지에는 하천이나 도로나 철도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2번 정답이요. 3번이 뭐가 아웃이에요? 완료된이 아니라 상호간의 전환 중인 땅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4번에 내에서 그랬죠.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라고 해야 됩니다.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필수인가요? 필수예요. 후보지는 임지가 농지가 택지가 되잖아요. 대분류가 바뀌면 지목이 무조건 바뀌죠.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필수인데 이행지는 필수가? 그런가? 자, 택지. 택지 안에 뭐 있어요?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바뀔 수 있나요? 그럼 이거 지목 대예요, 그냥. 이 지목 안 바뀌어요, 이거. 근데 상에서 공으로 가면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목 변경이 필수는 아니죠. 물론 농지 안에서 전답과수원 가면 지목이 다 바뀌긴 하는데 저런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필수가 아닙니다. 24번 별표 문제죠. 25번까지 계속해서 필지 획지 스토리 합니다. 24번 틀린 것은 1번 필지는 법, 획지는 경제. 요게 예쁜 거예요, 문장이. 2번 필지는 3대 키워드. 지번, 등기, 등록. 맞죠? 3번은 뭐가 키워드예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4번은 뭐가 키워드예요? 감정평가 필지 보지 않습니다. 다 획지가 키워드입니다. 획지가 여러 개죠. 여러 개면 무슨 평가? 구분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획지, 구분 평가입니다. 5번에 획지는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과 관련된 개념이다. 맞아요. 획지는 경제 현상, 경제 활동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필지는 지목에 따른 토지 분류다. 요게 X죠. 5번이 답인데 직접 풀어보라고 하면 5번에서 많이 틀리세요. 필지는 지목이다 아니다? 면적도 아니고 지목도 아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문제를 꼭 좀 풀어오세요. 여기 서서 보면 그거 모르시죠? 진짜 풀어오신 분하고 안 풀어오신 분하고 완전 다릅니다. 완전. 심하게 달라요. 안 풀어오신 분들 굉장히 허둥지둥 되세요. 제가 막 요약집 봤다가 문제 풀고 막 이러면. 근데 그렇게 저 따라오시면은 안 돼요. 7, 8월 달에. 7, 8월 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좀 약간 여유롭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 체크하시면서 문제는 가급적 늦게 풀어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토요일날 수업이니까 금요일날 수업이 뭐예요? 아이고 안 되겠네. 목요일날은? 목금에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가서 다음 주 거 풀어놓으면 다음 주에 또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문제를 푸실 때는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지구력 있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력 있게 풀기가 힘들죠. 지구력 있게 푼다는 얘기는 22번 풀고 다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죠 밑에. 그 아래쪽 문제 거까지 같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쭉 연속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근데 이게 여간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5문제 다니더라도 좀 길게 푸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잘 하셔야 될 게 요약집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예를 들면 23번 문제를 푸는데 여기다가 뭐 내가 공부하면서 요약집 12페이지 이렇게 기입을 해놨으면 제가 수업 해설할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그게. 거의 지금 책하고 제가 맞춰보고 있죠. 근데 완전 똑같지 않나요 순서가? 그리고 제 책에 있는 문장 거의 다 써놨잖아요. 오늘은 되게 웰빙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그냥 요약집도 보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다음 주에는 전쟁입니다 전쟁. 네. 오늘은 산책이라면 다음 주에는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수요 공급 전투를 심하게 할 거거든요. 피투성이가 되실 겁니다 진짜. 근데 그걸 싸움에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내성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랑 약간 대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 이런 약간 악다구를 가지고 수요 공급을 다음 주에 거의 마지막으로 제대로 정리할 것 같아요. 시험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죠. 라스트 찬스에 한 방을 노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뭐 해서 오셔야 될지 제가 끝날 때 얘기 다 할 거거든요. 기본 문제는 다 풀어 오시고 예습 좀 잘 부탁드립니다. 25번 건부지 N 낮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건물만 없으면 낮이다? 아니 무슨 소리? 건물 X, 사법 X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을 때 낮이라고 하는 거죠. 지목이 반드시 대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2번 나가리고 3번이 최근 기출 지문이네요 보니까. 건부지 쪽 가격은 건부 감가라면 낮이보다는 싸게 평가되는 게 맞죠. 이게 원칙이기도 하고. 4번에 건부지인데요. 지상에 있는 건물 때문에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기 짜증나. 그러면 건축물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겠죠. 건부 감가의 원인이 됩니다. 5번이 기출지문인데요. 그 재개발구역 지정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왜 썼을까요? 시험에서. 그렇죠. 이 표현 안에 보상이라는 말을 암시시켜 놓은 거죠. 택지개발 예정지구 결정, 이거 보상 아닙니까? 보상이면 건부 증가입니다. 네. 5번도 틀렸죠. 26 OX 할게요. 기억방. 공지는 필지 중에 건축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다. 맞죠? 니은번. 좁은 통로에 의해서 일면이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자루 모양의 땅. 이게 디귿번에 있는 대지입니다. 자루 모양의 땅, 대지라고 하죠? 그리고 디귿번이 맹지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접속면이 없는 땅. 니은 디귿번 둘 다 X인데 두 개 바뀌었죠? 디귿번 나올 거예요, 디귿번. 맹지. 자, 리을번.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나 활용 실익이 없는 땅. 리을번 X죠? 법지 스토리입니다. 도심 토지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놀리는 거 유유지 맞죠? 동그라미고. 니은, 디귿, 리을. 세 개가 틀렸네요. 27번에 옳은 것은 1번.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 휴식. 휴한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천연 상태의 땅. 정답 2번.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수면 밑으로 꼬르륵. 포락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방치하면 공한지. 요게 보기 1번에 있는 공한지의 의미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 면적을 제외한 공지 스토리죠. 그렇죠? 쉬었다 하겠습니다.